자, 이젠 뭐 거의 이 문화 정치인데 이거 문화 전쟁, 문화 권력,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는 문화 정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프랑스가 프랑스 하면 문화국가 그러잖아요. 프랑스의 자존심, 문화국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만든 겁니다. 그 드골 대통령이 대통령 했을 때 문화장관 누구가 했는지 아시죠? 앙드레 말로. 원래 앙드레 말로는 좌파 쪽이었어요. 근데 드골이 잘생기기도 키도 크지만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드골을 끌어들여서 시작을 한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크랑까지 계속 미테랑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일관된 문화정책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정치가 탄생합니다. 문화로 정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과 정치로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문화 자존심과 프랑스의 문화 국력이 어디서 나오냐. 정치인들이 좌우파를, 프랑스도 좌파우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존심을 문화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인류의 삼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건 앙드레 말로가 한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는 분명하게 문화와 예술이 국가와 국민의 공공재로서 확실하게 인식이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정부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NEA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또 민간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사적으로 두 주류가 미국하고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국가주도, 미국은 민간주도예요. 민간이 다 해요. 그런데 프랑스는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자, 예술의 사회적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맨날 나체 그림 그리고 이상한 잘못된 이런 예술이라는 게 꼭 창작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보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 안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좀 지나친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나타났고, 또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상업주의화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정부로부터 간섭을 피하는 건 좋은데, 간섭을 피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니까 너무 자본주의에 다 붙들려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만든 게, 문화예술 활동은, 국가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구나.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유럽의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영국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암스 랭스 파러시라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공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가 세후에 보증이 된다는 게 유럽 문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드골, 미테랑까지 오면서 이 문화 대국 재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 문화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필요한 이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얘기가 긴데, 제가 한미 FTA 이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싸움이에요. 아마 신문 그때 2, 3년에 계속 나왔던 게 미키마우스 저작권, 제가 저작권이 미국이 50년, 70년인데 우리는 50년이었어요. 근데 20년을 늘려주면서 우리가 이제 얻을 건 없고 산업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반도체 산업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20년 늘리니까 거기에는 저작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언론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근데 결국 이게 뭐냐?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문화전쟁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방송, 영상물 이런 거, 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 구성이나 어떤 그 매체 운영이나 이런 게 보면 사실은 그래서 문화제국주의가 그래서 이 방송 매체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 미국이 지배해도 안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정한 게 있습니다. 어느 마지노선. 그래서 세계 모든 미디어나 방송 정책이 소유권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는 이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문화적 예외라고, 문화적 예외사항이 유네스코나 유엔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 문화 때문에, 실제로 문화가 정치이고 문화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은 실제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헌팅턴의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들었지만, 자, 이제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요것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만.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앞에 있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현실 생활에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현재 문화를, 여긴 다 문화인들이잖아요. 이제 문화의 흐름이나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를 그냥 슬쩍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제목은 내가 체험한 문화의 풍경들인데,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2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겪은 게 많은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80년에 들어오니까 80년엔 누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문화공보부였어요. 문화공보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통령한테 연초에 다 업무 보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 올해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 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다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는 안 하면서 그 보고할 때는 문화를 한 10% 정도 넣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젊은 나이니까 이제 30살이니까 속으로 저 자식이 문화에 대해서 뭐라 나도 모르지만 근데 너무 포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프랑스 문화가 어떻고 막 그래서 그때 내가 불어를 혼자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결국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는 희망이기 때문에 자 20세기에 얻은 암울한 세기를 거쳤기 때문에 21세기가 우리가 기대가 있듯이 저는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화는 공보의 완전 시녀였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지만 해외 홍보를 어떻게 했냐? 유엔에서 표 대결을 하면 북한이 우리 앞질렀어요. 그때만 해도. 실제로 북한이 우리보다 표가 많아요. 아프리카 표는 다 북한 표고요. 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남북 대립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유엔에서 유엔에 가면 유엔 총회뿐만이 아니고 상임이사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 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문화공보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것은 국민들의 민도가 있기 때문에 난 성장했다고 보는데 과거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문화는 없었던 시절 이때는 문화는 어떻게 했냐?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때 당시에는 문화 어떻게 했냐? 검열했어요. 내가 책 내잖아요. 검열해야 돼요. 영화 만들잖아요. 검열해야 돼요. 다 이렇게 검열을 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불과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광수의 그 장미의 여관? 그것 때문에 깜빵 들어갔잖아요. 그게 불과 82년도 얘기거든요. 82년에 마광수가 깜빵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백성들이 참 현명하다. 여기까지 나라를 끌고 온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 기생문화의 연장선이더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심지어는 한 번은 가봉의 문화장관을 데려왔는데 이놈이 술 처먹고 연말에 왔어요. 신라 호텔에 가면 이제 학교 애들이 쫑파티 하잖아요, 12월에. 근데 그냥 한국 여자는 기생으로 보는 이런 걸 보고,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 암울한 우리의 어떤 문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계속 했는데 언론은 정말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무원도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언론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은 타락한 게 아닌가?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기자 그러면 정말 존경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연 그럴까?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이 언론 쪽을 가리키는 어떤 그 부분은 내 학자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학회 회원이며 방송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에요. 언론은 이미 그런 객관성 아니면 어떤 그런 가치 중심의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글픈 얘기다. 그래서 전두환 때 언론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려돼요.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다행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이제 뭐 이렇게 개방화됐기 때문에 지상파나 언론의 위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저도 언론에 들어가면 저 살인자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관장님. 저 살인자로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지방 언론이 어때요? 저 작년에 제 고향이 꽃동네예요. 꽃동네 신부님이 그 밑에가 그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광업권을 가졌는데 저희 동네가 원래 금왕이에요. 금왕. 근데 지금 무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금광이 있어서 금왕이거든요. 근데 그 광업권 일제시대 때 문 닫은 광업권을 누가 사서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게 꽃동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맹동이거든요. 맹동 수박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맹동 수박? 최고입니다. 제일 비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물이 좋으니까. 거기 정말 물이 좋아요. 근데 거기 광업 이거 땅 파기 시작하면 또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야, 너 경기도에 너 미쳤어. 왜 경기도에 있어? 내려와.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지역 언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작년에 지역 언론 주간위로 만들었고 해놓으니까 이제 옆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저 자식 저기 왜 내려와 있지? 저 자식 여기 왜 보이지? 이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할까요? 저놈이 왜 여기 얼쩡거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다 해놓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든 지역 언론이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내가 참관한 거기 지역 언론은 꽃동네에 전국의 회원이 2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긴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지역 언론과 어떻든 이 중앙 언론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미리 할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영웅은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알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집단주의적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서 있잖아.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문화는 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는 유행이 이 역사 문화는 유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보자. 그게 문화다. 그게 문화 코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그 얘기고 한밤에 요거는 이게 전두환 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영화시장 개방을 제가 했는데 전두환이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레이건이 뭐라 했냐면 영화시장 개방 안 하면 한국자동차 한 대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 말고 깨가 놀래서 그게 86년이에요. 86년? 86년. 전두환 맞죠? 맞죠?
그래서 그때 영화시장 개방이 된 겁니다. 85년도에. 그래서 영화시장 개방은 정말 잘했다. 이때 스크린 쿼터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개방을 하니까 영화시장, 우리 대한민국 영화시장이요. 아까 내가 부산영화제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대한민국 세계 최고예요. 영화 최고예요. 한국이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놈들이 정치만 잘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시장 개방이 돼서 결국은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에 나가면 뭐 엄청 대접받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패션 영화제 멋지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뭐 그냥 넘어가기, 국가관 공직관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저 철학이 뭐냐, 공직자는 무한봉사다. 공직자는 무한봉사. 일요일날 누가 만나자면 나가서 해줘야 돼요. 공직자는 저는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렇다고 해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공직관이 아니고 이런 국가관과 공직관은 좀 분명하게 가야 된다. 방송 정치, 이거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그나마 국가기관으로 있는데 저 있을 때는 방송위원회라고요. 이거는 집도절도 없는 위원회였어요. 아무 소속도 없고. 근데 이때 어떻든 뭐 저는 문광부에 있으면서 이제 컨텐츠, 미디어 정책 이런 거 했는데 어떤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좀 자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 문화 개방은 DJ 정부 때 했는데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일본 문화 시장 개방을 하겠다,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때 전부 다 그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하면 내가 역적되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거부감을 갖고 방송에 일본말 한 게 못 나왔어요, 그때. 일본 시장 개방이 1998년도에 DJ 정부가 98년에 그 선거하고 9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99년도부터 본격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일본 잡지는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월간지, 주간지. 그런데 방송에는 일본말이나 일본 일체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 개방을 하라 그래서 만화, 일본 만화가 엄청 크잖아요. 시장이. 일본 만화, 일본 캐릭터, 게임 다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역적의 지방이 되는구나. 근데 DJ 대통령이 나는 딴 건 모르겠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문화정책을 30년 하면서 그분이 잘한 거는 첫 번째, 지식산업사회를 만들자. 지식사회를 만들자 해서 엄청 어떤 욕도 많이 도덕노도 많이 생겼지만 그거 잘한 것 같고, 두 번째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거예요. 그때 대중시장 개방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일본한테 경쟁력이 안 되는, 우린 다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맞아요. 개방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일본 애들 아무리 들어올라 해도 우리 못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 게 나니까. 그때부터 영화, 게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부 다 우리가 열심히 진짜 대응을 했어요. 물론 민간 기업 중심으로 했지만 정말 이 일본 시장 개방, 그래서 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것, 제가 2000년을 맞이하는 DJ 정부의 세문화 정책을 제가 만들면서 밀레니엄 사업, 여러분이나 너나 저나 굉장히 행복한 게 뭐냐면 1000년을 넘어가는 순간을 산 사람들이 2000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1900년대에서 2000년까지 우리 살잖아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밀레니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문화 정책을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야 이제 옛날의 영광을 재건하자 이런 캐치플레이스로 해서 엄청 많은 작업들을 했고 그게 현재까지 똑같은 수준으로는 못 와도 그게 시발이 돼서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지금 영국이 엄청 성장합니다. 그게 다 그런 뭐냐 문화를 갖고 자기네들의 자긍심과 자존심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미국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나 영화를 만들 때나 항상 뭐예요? 성조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항상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건 뭘로 만들어요? 자긍심이요? 돈 가지고 자긍심 돼요? 두바이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아요. 저 몇 번 가봤거든요. 돈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뭐라 하면 저거 뭐 졸부지 이렇게 하지. 자긍심은 문화입니다. 왜? 문화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패권주의도 있지만 난 미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력이 컸을까? 그런 것들이죠. 자긍심. 문화라고 하는 자긍심.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에, 저는 문화산업에 미쳤었어요. 문화 콘텐츠 산업. 그래서 혼자 진짜 뭐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든 뭐 떠들고 보따리 장사도 했는데, 보람은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 도박이라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바다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바다 이야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30조. 하루에 30조. 안 믿기죠? 상품권으로 돌고 도는 게 원래 이 노름에서 그 계산은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도는 걸 다 포함을 합니다. 하루에 30조. 그래서 바다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가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에 맞는 도박의 범위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사회에서 말을 몇 마리를 끌고 광화문까지 쫓아왔어요. 저를 잡겠다고. 우리나라 도박, 저는 도박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통합감독위원회 만들고, 그건 총리 소속이거든요. 이제 차관회를 대신 제가 갔는데, 내가 거기서 그 얘기했어요. 저는 좀 생김새하고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땐 과격합니다. 장차관은 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화부는 뭐래요? 경면, 경정? 이걸 문화부는 또 카지노 이걸 하죠. 농림축산부 여기는 뭐합니까? 마사회 이런 거, 화상경마. 불법 화상경마가 훨씬 많아요. 정선에서 1년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때 내가 20명이 넘었어요. 매년 20명이 넘었어요. 근데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오죠. 다 돈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미국 어떤 주를 조사했는데 그 주에 카지노가 들어섰는데 그 카지노가 우리나라 논리는 뭐냐면 지역경제 살린다 이거예요. 근데 5년 동안은 살려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근데 이게 10년이 넘으면 거기 완전히 사람들의 이 정신이 썩어요. 다 공짜로 보이는데 세상이 다 공짜로 보이고 세상이 다 도박으로 보이는데 도시가 망가져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든 바다 이야기 정리하고 하는데 그 불법 유통되는 그런 뭐 문화상품권이 문화부가 그만큼 무식한 거죠.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 돌 줄을 모르고 순진하게 우리는 야 이거 막 찍어내면 이거 막 허가해주면 이거 국민들이 책 보겠지? 우리가 줄 때는 그렇게 줘요. 이거 가지고 책 사고 영화관 가고 뭐 저기 관광 가고 이거 쓰라고 줬는데 그게 유가증권으로 돌아가지고 밖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돌았잖아요. 시장을 모르니까. 어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도박으로 국민 정신이 병들면 안 된다. 이거 다 문화정책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에서의 문화정책은 액세서리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 김내동 회장님한테 기대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좀 뭔가 남한산성에서 정말
뭔가 시민 정신과 시대 정신이 살아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직에 대한 문제 이거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준비 없이 재미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문화적 성숙을 하려면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 아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의 정서가 있죠. 정서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 코드 가지고 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근데 감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원심력에 의한 감정, 밖으로 향하는 거. 하나는 구심적 감정이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묘하게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유일하게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무슨 백서에 보면 영어로 원래 영어로 하면 화는 어건이잖아요. 어건이 디시즈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화병으로 실제로 영어로 썼답니다. 아마 신문에도 났죠. 화병이 뭘까? 원인이 뭘까? 한국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털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구심적 감정이 우리가 쌓였다. 그래서 한이거든요. 한이 물론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원심적 감정에는 일어난 것이 화병인데 문제는 이것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 분노로 나온다 이거죠. 어느 때 순간 분노로 나온다. 왜?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할 때는 이유 없는 범죄, 분노. 그래서 길거리 가다 이게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너무 좀 길어서 어떻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만났듯이 또 앞으로 이런 계속 공부하는 기회가 생기고 내년부터는 또 각자가 다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한마디씩 하게 한다니까 너무 잘 된 것 같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김구 선생이 얘기했듯이 문화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남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저는 퇴직하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문화를 통해서 우리 남사모가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희 대표님 정말 문화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개념적이고 이게 잡을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해줬어요. 거기다가 이 한민족의 미래까지를 문화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디서 듣기도 어려운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창희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